지난 시간에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농가주택 표준도면으로 평면도를 읽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면도와 단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면도에서도 여러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형태와 재료겠죠. 인면도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납작하게 눌러놓은 건물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점을 찍거나 이 벽돌 모양 같은 해치로 재료 등을 표현해 놓는 것이 특징이죠. 이 사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워 객관적으로 뜯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인면도라 함은 3차원의 이 건축물을 2차원의 분석적인 툴로서 이 객관적인 정보를 담기 위한 그림이다 보니 사람의 눈으로 보는 모습보다는 이 간격과 높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외부 투시도 위쪽 그림처럼 이 스타코 마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철제 선원통이 있어서 히든거터로 빠지는 물이 이 앞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빠질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레벨이 있겠죠. 플러스 0으로 잡은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1층 바닥 레벨 400, 그리고 2층의 바닥 레벨 3540, 그리고 지붕층은 이 처마의 끝선이 644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지붕 같은 경우는 층이라고 표현하기보단 그냥 지붕이라고 표현하고 높이도 처마가 더 어울리겠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용마루의 레벨은 764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사가 10대 3이다 보니 10의 자리로 딱 떨어지지 않고 7로서 끝났네요. 그리고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문 손잡이가 있는 쪽에서 경첩 방향으로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방관 진입창 식별 코드, 이 소방관 진입창은 필수죠. 소방관 진입창이 2층 발코니 안쪽에 있는 창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이 나거나 하면 이 사다리를 놓고 소방관 분들이 이 진입창을 통해 깨고 들어와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의미겠습니다. 좌측면도에는 보이드라고 1.3선이 X자로 있습니다. 보이드, 이 말 그대로 비었다는 의미죠. 상부에 발코니가 있는데 하부는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높이 300의 데크와 정면에는 높이 400 정도의 데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면도와 좌측면도가 나왔으니 다음 장에는 우측면도와 배면도가 있겠네요. 이것도 아까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여기는 거터가 빠져 있죠. 바깥으로 이 거터가 빠져 있어서 소놈통은 이 바깥쪽으로 해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배면에는 소놈통이 3개나 있네요. 이 뒷면이라서 미적인 부분을 좀 덜 보기도 하고 혹시나 막히면 곤란할까봐 3개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했네요. 아스팔트 싱글은 저렴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보수도 간편한 재료입니다. 그래도 건물의 미적인 완성도를 따졌을 때는 징크는 아니더라도 최소 이제 칼라강판을 쓰는 게 신경 썼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죠. 우리가 봐야 될 건 처음에 개요, 그리고 평면도, 인면도, 그리고 단면도, 창호도 이런 순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면도에서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단면, 이 내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그림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벽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벽체가 어떤 것으로 재료가 마감되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쪽부터 보면 석고보드 2겹 위에 벽지, 여기는 벽지로 들어가 있네요. 보통은 벽지와 페인트 이 둘 중에 하나로 하는데 여기는 이제 난입니다.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숨을 쉰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실크 벽지가 아니라 합지를 많이 씁니다. 이 콘크리트 주택일 경우에는 실크 벽지를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실크 벽지는 종이가 아니다 보니까 오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좀 내부가 이쁘다 싶게 보이려면 페인트를 쓰게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페인트 하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전세 얻어서 돈을 아끼기 위해 페인트를 바르는 모습을 주로 상상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페인트가 굉장히 비싼 내장재입니다. 이 벤자민 무어의 스카프 X를 쓰게 되면 평당 50만원 가까이 견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벤자민 무어 페인트는 유명하죠. 확실히 냄새도 덜하고 오염에도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해야 할 것은 보온재겠죠. 이 단열재가 무엇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140 두께의 T 라고 하면 밀리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mm의 글라스울 보온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감으로는 스타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반자 높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반자 높이 2400으로 보입니다. 2400이면 낮은 천장 높이는 아니죠. 일반적으로 요새 신축되는 아파트들이 2300, 2.3m 정도 되니까 그보다 10cm가 높은 그래도 낮지 않은 천장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부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처음에 이제
집안을 다지고 그 위로 이제 잡석 다짐 이 자갈을 깝니다. 그 위에는 이제 필름을 보통 0.05면은 2장을 깔거나 아니면 두꺼운 거 0.1짜리 한 장을 까는데 여기는 따로 표현이 없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50mm 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구조체가 400mm 콘크리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종단면도에서는 이렇게 경사진 지붕면을 볼 수 있겠네요. 이 태양 전지, 태양광 패널이 이쪽이 선택 적용으로 그려져 있고 처마가 약간 나와서 발코니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슬래브에 단차를 두고 마감 처리를 해서 물에 대한 고민을 풀어놨습니다. 위에 처마가 있어서 비가 들이치는 정도만 커버하면 될 것 같고요. 슬래브와 슬래브 사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를 조금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좌측의 벽체에 대한 설명은 앞선 종단면도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이드 이렇게 뚫려 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원래 차 있는 게 아니라 뚫려진 이제 마당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를 이쪽으로 빼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히든 거터를 갈바륨 강판으로 짜가지고 이렇게 접어놨네요. 그래서 이 밑으로는 물이 새도 문제가 없게끔 계획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안쪽에 있을 경우에는 이 내부로 물이 셀 수 있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실외 쪽 바깥으로 빼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한 것 같습니다. 2x12 구조용 목재로 지붕 구조를 짰네요. 목조 지붕으로 하면 하중도 작고 단열에 대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구조용 목재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고 구조용 목재 자체는 단열재보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므로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히든 거터로부터 튀어나온 처마가 짧지 않아서 이곳에 떨어지는 물 처리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싱이 표시된 부분이 튀어나와서 접혀야 이 면이 지저분하지 않을 텐데 이 면 자체가 넓지는 않으므로 하부에서 처리를 제대로 해야겠네요. 물론 여기는 이제 홈을 좀 파서 물이 이렇게 여기서 맺혀서 떨어질 수 있게끔 기본적인 도면은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용마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벤트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해서 공기가 흘러 여기 습기가 차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그 철골조와 목조의 합성 구조이므로 이 벤트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쪽에는 벌레가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방충망이 설치된 것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일반적으로 단면상에서 계획이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도면은 창호 일람표, 창호도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아마 계획 단계에서 아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일반적인 설계에서 어느 크기의 어떤 재료의 창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설명이 돼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조금 적은 설계비를 주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빠졌을 겁니다. 이 도면 같은 경우는 표준 도면이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관은 이제 철제 외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 보일러실 문은 방화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현관문을 방화문으로 계획하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 문을 일반 철제로 씁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관련법에 의해 이제 가스만 거실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고 실외기에 있는 보일러 설치 시 이 방화구획을 나누기 위해서 보일러실 문은 방화문을 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 철제로 쓰면 되고요. 창문은 PVC 일반적인 창호로 되어 있는데 미석이 창호입니다. 이 미석이는 미국 스타일, 이 프로젝트 창은 유럽 스타일로 많이 나뉘죠. 개인적으로 미석이보다는 프로젝트 창이 미적인 측면에서 또 성능적인 측면에서 도 좋다고 여겨집니다. 환기 또한 큰 차이 없고요. 이 문 같은 경우는 재료라든지 아니면 문의 크기, 디테일, 디자인에 대한 영역들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이즈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화장실 상세도네요. 위치라든지 간격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벽에는 도기질 타일, 바닥은 강한 이 자기질 타일을 씁니다만 여기는 통일되게 재료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타일샵 가면은 이제 벽체랑 이 바닥용 요새는 동일한 이제 모습으로 동일한 디자인으로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질과 도기질을 나눠서 벽체는 도기질, 바닥은 자기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통일되게 재료를 썼습니다. 다만 또 이제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옛날 스타일이네요. 그래도 600 이상으로 큰 것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줄눈이 그만큼 덜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깔끔한 화장실을 연출할 수 있겠죠. 세면대 쪽에 젠다이도 없어서 이 수납장은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구조 자체는 아쉬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이즈입니다. 샤워기를 이쪽에 붙이고 창문을 위쪽으로 붙여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세면대 쪽은 젠다이를 만들어서 넓게
이 슬라이드장을 놓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여러가지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었고요. 사실 이 그림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상세도 같은 경우는요, 이 도면으로 시공하실 때는 약간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보면 라인형 트렌치로 돼 있어서 100분의 1 구배로 이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게 돼 있네요. 다만 여기가 가까워서 물이 넘치는 건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100분의 1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m당 10mm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2m니까 겨우 2cm 내려간다는 건데, 1cm 차이로 물을 잘 배수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도면으로만 보면요. 네, 천장 평면도는 전등과 관련된 위치와 스펙을 알려줄 수 있는 도면인데요. 요즘 일반적인 주택 규모에서는 천장 평면도보다는 투시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 정도 면적을 다운라이트가 감당하려면 6인치를 써야 하는데 투박해 보일 수도 있고 3인치나 4인치 집중형 다운라이트를 2개 계획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상부 에어컨이 원웨이인데도 불구하고 전건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웨이 이상에서 필요한 게 전건구라 여기서는 굳이 필요 없습니다. 난방 배관도 잘 나와 있네요. 각 방으로 화장실까지 빠짐없이 배관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죠. 1층은 주방 하부장에서 분배기가 있고 2층은 거실 쪽에 있습니다. 따뜻한 물이 보일러에서 데워져서 분배기로부터 각 방으로 뻗어나갑니다. 전열 교환기 설치 평면도도 나와 있고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려면 성능 좋은 창호를 써야 효율이 높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전열 교환기 이 배관이 지나가려면은 천장 안쪽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등 계획은 딱 진짜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전등 계획만 잘해도 이 집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최소한 이 다운라이트를 쓰는 게 좋고, 실내 마감을 페인트로 쓴다면 이 최근에 나온 트림리스로 쓰는 게 깔끔합니다. 이 그린대로에는 3D 파일로도 올려져 있어서 뷰어만 다운받고 주택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기역자의 주택이고요. 사실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은 아쉽습니다. 마감도 아쉽고요. 일단은 1층 평면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관이 있고 우측에는 화장실과 창고, 좌측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었죠. 중앙에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옵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가운데 팬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단면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전선과 열교환기 배관이 지나가고요. 그 속에는 구조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고 3D로 보시니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가 진행하는 주택 설계도 이렇게 도면과 3D 모델링을 함께 보여드려서 건축주분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 마당을 둘러보면 빗물바지와 조경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네요. 앞서서 나온 이 평면도와 인면도, 단면도를 이해해서 정보들을 습득하시고 우리 집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건축사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충분히 좋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농가주택 표준 도면을 통해 도면 보는 법을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면을 읽어가면서 궁금한 점은 건축사에게 물어보고, 또 건축사가 이런 내용들을 말해주면 어떤 공간인지 아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도면을 완성하면 이제 인허가 단계를 밟아야 됩니다. 이 도면을 어떤 과정을 통해 인허가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